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며 저자세 외교를 보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중국은 정말로 자신들은 큰 산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입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쓰리마우스 윤태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누구를 먼저 쓸까 하다가 태영호를 먼저 썼습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쓰리마우스 윤태김. 강력하고 고영일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는 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여러 억측만으로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 주말에 뭐 좋은 계획 있어요? 주말이요? 네. 정의원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또 공부를 댓글 하면서. 볼 거예요? 댓글?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에 지금 이제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놓고서는 러시아가 연속으로 지금 반발을 했고 대만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어제 오늘 발언 수위, 압박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 참견하지 말라는 거친 표현을 써서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격을 높여서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네. 나왔습니다만 본인들이 이제 큰 산으로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중국 정부가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비판한 건데요. 몸집만 크다고 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뜨겁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민주당은 자해적 외교 폭탄이라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이냐면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라고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 폭탄과 외교 자해, 국익을 놓고서 정말 정반대의 네.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자, 외교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또 의원 87명이 집단 참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외교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참배를 하지 않았고 공물도 개인 명의로 보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고 한국 국민을 골탕 먹이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저희가 외교안보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속보로는 오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해드리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르면 다음 주에 귀국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기자회견을 네. 하니까요. 백 반장이 주말에 좀 챙겨야 되겠네요. 열심히 싫어요? 챙기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백반장,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 뭔지 맞아요.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뭐예요? 네, 오늘은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죠. 의원 87명의 집단 참배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혜연 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놓고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정회 중간에 전해드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는데요. 오늘 중국 외교부장은 불에 타 죽을 거라는 한결 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러시아 이어 중국 2번 죽이는 일, 역사 직시하라, 이승기 방지법, 시험 비행 실패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픽, 오랜만에 한울스쿨로 시작합니다. 오늘 한울스쿨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살펴볼 텐데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절대 나뉠 수 없고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 또한 오직 중국 하나라는 이 중국의 주장을 말합니다. 이 원칙을 앞세워서 대만의 독립 목소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인데요. 요 며칠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破坏台海稳定的不是中国大陆，而是台独分裂势力以及少数企图利用台独的国家。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 네, 불장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매우 강한 어조죠. 친강 외교부장은 이 발언 전에 누가 말한 건지 실명을 거론하진 않으면서 발언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내용을 듣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우크라이나의 조건부로 무기 지원을 시사한 것 때문에 관심 밖으로 잠시 밀려 있었는데요.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외교부에서 다음처럼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겁니다. 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여기서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왕원빈 대변인은 부용치회라는 사자성어를 들었습니다. 청나라 작가인 포송영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의 간섭을 거세게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역시 대만 문제를 언급했을 때도 이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처럼 한 국가 정상에게 쓴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외교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 저녁 늦게 아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입니다. 중국 측은 이번 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제 저녁 만났습니다. 방미에 대해 미국과의 안보, 경제 등 협력 사항 등을 설명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방어용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해집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당의 지원도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만 해도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부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외교 자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견을 갖고 러시아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저희들 뭐 사전회의나 또 비공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줬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이번 일이 과연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만 걸린 문제인가입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앞다퉈서 톱뉴스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적대국가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자산 동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당장 최근에 한 1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쪽에서 가장 크게 많이 수입한 부분이 아마 석탄 분야인데 석탄 분야 그걸 포함한 에너지 수출 금지도 그 조치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면서 외교적 자해 행위라는 국민의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데요. 앞선 순방 때 벌어진 논란도 다 끄집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부처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국정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 방문 때는 듣기 평가였다면 이번 미국 방문 때는 읽기 평가냐, 이렇게 대통령실의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쪽에다가 잘 읽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바이든 날리면 느낌처럼 예전에는 듣기 평가였는데 이제는 읽기 평가냐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쎄요, 우리가 이제 외교 메시지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마침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라서 다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0%로 나왔는데요. 한국갤럽 측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말고 이 부정평가 원인 1위로도 이 외교가 꼽혔다는데 눈길이 갑니다. 그만큼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이왕 이렇게 가는 김에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특별한 경제적 실익이 없다면 도대체 그럼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픽은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여야 3당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식판 관련 법안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매 등에 있어서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이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국세 체납분을 먼저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분, 이거 이제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다면 이 대책들이 현실성은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텐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가장 바라는 부분은 떼인 보증금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선 매수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실체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피해자들은 말하고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경매 중단, 시중은행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대부업체까지 넘어간 경우에는 시중은행만큼 통제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서 저 사건이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제 현장의 체감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아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다고 이게 지금 중지가 되겠냐? 피해자들이 좀 너무 좀 그렇다. 이기적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쓸 시간도 모자라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도 이어받아서 특별수사를 요청했다는 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연루설은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 해당 정치인의 이름 공개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이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꺼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직간접으로 연루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피해자를 구제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도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할 판에 이걸 무슨 정치권으로 시선을 옮겨서 뒤에 배우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지난 정부에 잘못했으면 그건 정부가 아닙니까? 제일 화가 납니다. 진짜 이걸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싸움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2번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세 번째 픽, 역사 직시하라로 갑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87명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이끈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죠. 기시다 총리도 앞서서 공물을 복납했다고 합니다. 岸田総理大臣は例大祭の期間中の参拝を見送り、内閣総理大臣岸田文雄と書かれた正垣と呼ばれる供え物を奉納しました。加藤厚生労働大臣や尾辻参議院議長らも奉納しています。 그야말로 정치권의 총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권에선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픽은 이승기 방지법입니다. 18년간 음원 수익을 하나도 정산받지 못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이 오늘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1년에 한 번 이상 공개하도록 한 건데요. 여기에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과도한 외모 관리,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 침해 등을 금지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시험 비행 실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 현지 시각 20일 오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사했지만 이륙 4분 만에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서 실패했지만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The whole job of test is to find out what goes wrong, to let things fail. They were so successful today. 머스크는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면서 도전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1월 해외 순방 때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인데 중국의 이제 어제 오늘 표현을 보면 상당히 수위가 높죠. 이제 불장난하면은 타 죽을 거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아까 이제 유채커가 설명했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맥락을 보면 누가 봐도 이제 우리를 겨냥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파장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으니까요. 국내 정치권 공방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원한다면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합의는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도 합니다.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협으로 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면서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기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 법에 교정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말했죠.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인데요. 전쟁 국가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도 이 파병 때처럼 국회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이 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해도 그렇게 함부로 무기를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그 무기를 지원하게 하려면 이 중요한 전쟁 시기에 전쟁 국가 중에 무기를 지원하게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 법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제재해줘야죠. 네.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미 국내법상 산업부 장관이나 방위산업청장한테 이 외국 군수품 수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니까 이 두 사람은 못할 거다. 그러니 국민이 나서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인데요. 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도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G7 국가 관리들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전에 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 당국은 대러 제재에 관한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면서 부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도 일본의 초청으로 다음 달 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에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국회 외통위 소속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진상 파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서한에는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 및 국가 신뢰다. 만약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 취득이 사실이라면 이 한미 동맹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이 진상 파악 결과를 신속히 공개적으로 알려줄 것과 미국 정부의 이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불장난에 불타 죽을 것. 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 이어 중국도 발끈.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선 파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송 전 대표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반면 한편에선 돈 봉투 의혹은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돈봉투 파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민주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하길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죠. 송영길 의원이 키맨이지 않습니까, 이게. 송 대표가 들어와셔서 그분의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여부는 송 대표의 의견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 내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귀국을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일단 회견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라며 강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검찰 소환 후 귀국하겠다는 뜻이 컸지만 수사와 무관하게 당에 우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소식. 민주당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만 기자회견을 여는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만류를 했다고 하죠. 조기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송 전 대표의 해명이 변명으로 비칠 경우 자칫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형사 어떤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쪽에 그러한 일종의 변명을 하는 그런 그 인터뷰로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태도의 문제라든지 또는 용어의 부적절성 또는 전체적인 맥락의 어떤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얘기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견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도 우려를 했는데요. 송 전 대표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웃음 띤 얼굴을 보였죠. 조치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스포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네, 22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을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 분은 저는 자진 탈당해서 세 분이라는 거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예. 현역 의원 그 책임자들은 자진 탈당을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은 혐의가 없으면은 다시 복당하더라도 자진 탈당해줘야 된다. 만일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출당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의 운명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전 대표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마다 민주당 아니에요. 반면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인이 귀국해가지고 여러 사실관계나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 진상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거치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땅 투기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받았었죠. 우상호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의원의 탈당을 압박했던 장본인, 다름 아닌 송 전 대표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내로남불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진상부터 파악하자는 의원의 주장. 정작 당 지도부는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죠.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뭐 수사권이 없으니 다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네. 검찰이 빨리 수사해야 된다. 빠르게 증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다.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사권 없이도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송 전 대표입니다. 연루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당사자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캠프에서 벌어진 일을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조사할 수 있죠. 누가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조사하시오. 이게 잘 될까 싶어요. 제대로. 지금 이정근 개인 일탈이다라고 이미 선을 긋고 시작하는 송 대표인데. 송 전 대표가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 과연 국민들이 믿어줄까 싶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진술조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조사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외부 인사여야 될 거고, 외부 인사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평가되는 분들보다는 좀 비판적이고 거리를 두고 계셨던 분들이 주체가 돼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한편에선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렇게 보시는 네, 암시만 되어 있는 거지 현역 의원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죠. 녹취록에 현역 의원 실명은 안 들어있을 것이라는 이제 추정이십니까? 아니면은 안 들어있는 것으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현역 의원이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도 추정 아닙니까? 진행자께서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녹취록을 좀 부풀려진 얘기가 많아요. 현역 의원들 이름 녹취록에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이제 녹취록에서 나올 건 다 나왔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저는 뭐 3만 개의 파일이든 뭐 30만 개의 파일이든 적어도 나올 것이 나왔다. 다 나왔다. 글쎄요. 송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달려 있을 듯 싶습니다. 이번 돈봉투 의혹, 녹취록에 담긴 말뿐이지 않느냐 물음표를 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행동이 말만 치어못이지 질직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오가고 온 것은 우리가 식별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봉투를 직접 건네는 CCTV 영상이 나와도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식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역 의원과 민주당의 중견 간부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다고 하면은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과연 적절한 건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죠.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자기 반성과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 당내 구성원들, 현역 의원, 특히 현역 의원들 돈 받은 분들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자기가 돈 받았으면 자기 돈 받은 거 알 거 아니에요.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강래구 감사는 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과 공모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강 감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감사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은 입을 닫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강 감사가 검찰의 이 압수수색을 회피한 정황이 있고 증거를 은닉, 인멸하거나 공범 사이의 연락을 통해서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집니다. 강 감사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강 감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강 감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녹취록 보면 이제 강 검사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한 사업가 김모 씨가 있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김 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이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21년 전당대회 무렵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후보 캠프에서 돈이 필요하다, 밥값이 필요하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윤관석 의원이나 강 감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이 직접 요청을 했고 캠프에서 사람들 밥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운영하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 지원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소식으로는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살포된 자금 가운데 일부를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조달했다는 그런 의혹이 추가로 보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했다고 주변에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전 직원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이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기간에 이 의원한테 하도 돈을 달라고 닥달하고 괴롭혀서 참다 못한 이 의원이 1,000만 원을 마련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부탁을 받고 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검찰에 가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오늘 오후에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돈봉투 의혹을 관행이다, 기름값 정도다 이렇게 엄호하는 발언을 했었죠. 한동훈 장관은 황당하고 잘못된 말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해 몇만 원만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면서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하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 매수를 수사하는 걸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이 스포츠 선수를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녹취록에 의원 이름 없다. 눈 가리고 아웅 진상조사 송영길 손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제주를 찾아 4.3 사건 폄하 발언을 사과했지만 유가족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당이 아닌 개인적 사과는 공천을 받기 위한 쇼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도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당정일체는 삼권 분립 위반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상임 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 안팎의 시끄러운 논란들 차례차례 정리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단 급한 불은 좀 끈 걸까요? 오늘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보시면요. 국민의힘 지지율 지난주보다 1% 오른 32%였습니다. 1%포인트 오른 32%였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이 4%포인트 떨어진 것도 좀 반영된 듯한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달 반여 지난 지금 지지율 하락세가 좀 잦아든 건 이 당이 똘똘 뭉쳐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최고위에는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이 자리를 비운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김기현 대표는 새 윤리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징계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징계해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있었던 김병민 최고위원 혼자 앉아있을 것 같다. 네, 최고위에 불참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4.3 사건 추념일은 3.1절, 광복절보다는 격이 낮다. 이렇게 말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유족들을 만나서 고개를 숙이고 이 4.3 사건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이 개인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야 하지 않느냐,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최소 대변인 논평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당의 입장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간담회 중간에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나시죠. 이런 사과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과를. 당 지도부 입장도 없고. 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쇼하러. 총선 못 나가니까. 징계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쇼하러 온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왜 우리가 유족분들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가시죠. 우리가 들러립니까? 김재원 최고의 들러리예요. 이 쇼하는 뭡니까 이게? 네,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4.3 추념일에 격을 언급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올해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불참한 걸 감싸려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보다 이전에는요. 전당대회에 출마한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라고 했던 발언.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작 태 최고위원은 사과를 거부한 상태죠.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무턱대고 사과한다. 저는 이건 사과하려면 왜 사과해야 될지, 어떤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지 저는 이 점을 명백히 해야 된다. 네, 어제 불참했던 또 다른 최고위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역사관은 계속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도 김일성에게 이용됐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의 경고를 받고 최고위에 불참을 한 건데요. 태 최고위원은 탈북한 후에는 대한민국 만세까지 외쳤지만 역사관은 아직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인 듯합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겁니다.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겁니다. 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요, 이 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우울한 밤이라면서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페이스북에 줄줄이 발췌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이 역사교육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태 최고위원의 표현은 김일성이 한 말이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건 김일성이 한 말이다. 그걸 이용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통일 정부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요, 활동 자제 요청이나 인터뷰 금지 같은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급한 불은 껐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무슨 인터뷰 금지라니, 무슨 당 대표가 뭔데 지가 그 최고위원들한테 인터뷰를 금지시키고, 멍청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인터뷰를 금지를 하고, 그 사람들 뇌의 의식 구조를 자기가 가서 바꿔놓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런 소리 나올 건데 뭘 어쩔 거예요, 그걸. 네, 당내에서는 자진 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 기준을 잡기도 수위를 정하기도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징계하면은 약간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4.3에 대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에 좀 많을 거거든요. 아니 징계 수위도 어떻게 정하겠어요? 예? 사자성어 쓰면 1년인데. 양도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당심 100%로 전당대회를 치른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전당대회에서 이 패배한 이후에 총선을 1년 앞두고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모양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당심 100%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진 것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총선은 민심이 결정하는 거니까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네, 윤심으로 치렀던 지난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였던 이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차례로 출마를 접었었죠.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안철수 의원은 완주를 했지만요. 이른바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 의원은 오늘 이 정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당정일체라는 말,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는데요.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도 말했습니다. 경기도 분위기 굉장히 험악합니다.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일까요? 안 의원 본인부터 수도권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 갑 활동에 아주 열심입니다. 다음 달에는 분당 서현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전국구 정치인 안 의원이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 윤심 전략 공천설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은혜 수석이 혹시 다시 여기로 오겠다 하면 뭐 양보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문이군요. 여기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지금까지 뭐 정치라는 게 1, 2년 한 게 아니라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안 의원은 한때 동지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띄운 제3지대에 대해서도 추켜 세웠습니다.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내세운 금 전 의원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의석, 즉
원내 교섭단체인 20석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분들이 모이면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제3지대가 등장을 하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타격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잘못된 정책,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는 내로남불, 그 모습을 유권자들은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조금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고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렇게 보시면 2030이 지지하고 중도층, 무당층들이 지지를 해서 0.73% 겨우 이겼거든요. 근데 이 층들이 실망이 굉장히 커서 지금 10%대인다가 3당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타격받는 건 국민의힘인 거죠. 네, 이미 제3지대 실험을 여러 차례 했고 당적도 여러 번 바꿨던 안 의원, 이 국민의힘 내에서 중원 그리고 중도층을 겨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우경화된 보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당 밖에서 당을 흔드는 사람, 여전히 결별을 미루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한 후에 만찬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미 관련 안보, 경제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당은 대통령 출장 중에 국회에서 처리할 예상 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설화 논란이 불거진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사과에도 제주 4.3단체 공천 받으려 쇼, 활동 재개한 안철수 의원, 김은혜 수석 분당 안 올 것. 네. 자, 전광훈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조금 전에 전광훈 씨의 언론 인터뷰가 새로 공개가 됐는데 어디죠? 제가 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간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전광훈 씨가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본인한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절대로 1차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게 이제 전광훈 씨의 새로운 주장이고 본인이 암암리에 국민의힘에 들어간 당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김기현을 찍어서 1차 투표로 끝내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이제 4등이라 불안하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와서 본인이 시켜줬다라는 게 또 전광훈 씨의 새로운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그 주간조선이 그 해명 요청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김기현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전 나온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아무튼 이제 전광훈 씨가 김기현 대표 또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또 친분 또 본인이 전당대회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해당 부지를 빼고 재개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에 속해 있는데요. 어제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장위 10구역 안에 사랑제일교회가 있고 교회 외에는 현재 거의 다 철거가 된 상태인데요. 사랑제일교회는 500억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하기로 앞서 합의를 했지만 이 이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개발조합이 아예 재개발에서 제외하는 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대의원 49명 가운데 찬성이 45표, 반대가 3표, 기권과 무효가 각 1표였다고 합니다. 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해서 제외를 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또 손실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도 오늘 비판 입장을 냈는데요.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조합원들이 2,800억 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애국 운동을 하는 전광훈 목사를 탄압해서 공을 세우려는 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사심이 반영됐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전 씨가 최근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교회 설교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이 30억 원을 들여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교인들에게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중역들은 모두 좌파라면서요.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 즉 개신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써 있다고 적힌 이 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I like it very much. 난 돈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And now there's a method that you can 그래서 overcome 제가 this 이 시대 선지자로서 battle of money.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다. And that is why me, as a prophet of my time, I created 아멘. for this 요거 is 통신사 이동을 1,000만 명만 자유우파에서 하면 that within the liberal right wing, if 10 million registered for 한 this, 달에 2천억이 생겨. Bishop Jesus 1,200만 is Korea.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then must all the 12 million saints 안 of 하는 the Korean 사람들은요 Christian churches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 participate in this. If they do 뭐하러 not, 살아요? I 뭐하러 must 사냐고. erase their name. 지금 국민의힘은 목사 전 씨의 영향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입당원서 추천인에 이 전 씨의 이름을 쓴 981명의 당원에게 이중당적의 불법성에 대해 경고문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 장해찬 최고위원은 전 씨가 입당시킨 당원이 981명보다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 씨와 가깝게 지낸 이들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목사 전 씨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지도부가 잘못해서 전 씨의 얘기가 크게 나온 것일 뿐이고 오히려 이 전 씨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의 그 변수는 사실 크게 존재하진 않는다. 오히려 지금 지도부가 잘하면 전광훈 목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전광훈 목사의 존재만 지워버리면은 갑자기 국민들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착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사과에 공천받으러 쇼, 안철수, 김은혜 분당 안 올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내일이죠. 22일 토요일부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멈추셔야 하고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초록불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분들은 이미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멈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곡물 복납에 정부 깊은 실망,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PDAS님, 일본은 안 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성도, 행동 변화도 없는 가해자와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한다. 가해자가 얼마나 뒤에서 웃고 있을까라고 하셨고요. FRIS님, 친일 프레임 씌우지 말고 국민들이 단결해서 일본을 이길 국리를 해야 한다. 일본은 절대 반성 안 한다. 힘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태아빠님, 일본과의 외교는 결국 들러리가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기시다는 우리를 농간하고 곡물 복납으로 지지율을 한가득 채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용님께서는 독일과는 너무 다르게 제국주의 속성을 못 버리고 있는 일본 우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저자세로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제가 앞에서 그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기자회견을 백반장 보고 챙기라고 했는데 어떤 정의원분이 주말에 백반장 일시키지 말라고 저보고 꼰대라고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철회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제가 챙기겠습니다. 철회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 댓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보셨군요. 제가 챙길게요. 네. 네,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당분간 입을 닫겠다던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죠. TK 신공항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은 한다, 꼰대다, 서로 감정 섞인 발언도 오가고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향해 한 말이었는데요. 사실 김 대표가 입을 닫으라고 한 대상 전 씨 외에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김 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하다가 이 중앙당 상임고문 자리에서 해촉까지 당했는데요. 홍 시장도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입 닫고 있을 테니 잘해보라며 한 발 물러나는데요. 하지만 이 빅마우스 기질은 어디 가지 않았나 봅니다. 이 스피커 방향만 바꿔서 볼륨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윤희숙 전 의원과 SNS 설전을 벌였습니다. TK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서로 날을 세웠죠. 윤 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발단이었는데요. 근데 DJ 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필요 없는 그 인프라를 막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서 다 공항 만들겠다는 예. 거거든요. 예. 공항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예. 전에 그 어딘가요? 무안인가요? 왜 동네 주민이 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도 있었죠. 공항 지금 그러니까 그런 활주로에. 거를 사전에 이게 정말 이 정도의 물동량이나 유동량이 있을 것인가를 평가를 하고 나라 돈을 엄청 집어넣는 거죠. 최근 각종 지역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이 통과 기준을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여야도 여기에는 유독 한 마음인데요. 발의 족족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죠. 윤 전 의원은 이 텅텅 빈 지역 공항의 예를 들어 예타 면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요. 1,000억 정도 되는 사업부터 그렇죠. 예타하겠다. 그렇죠. 그 밑에는 그냥 안 자유롭게 해도 쓰겠다는 돼.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게 번개처럼 합의가 되다 보니까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뭔가 충돌이 있어야지 나오는데. 네, 아니 오늘 그 조간 신문에는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져야 네. 되는 미래 세대들에게 큰 죄죠. 그러자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이 TK 신공항법 통과를 비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TK 지역지는 윤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TK 신공항 재뿌리기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응징에 나선 게 바로 홍 시장입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책임감의 소유자인데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맞다. 저 홍 반장한테 한번 가봐. 홍 반장이요? 난 무슨 일이든 일당으로 계산하거든. 국내 최저가 일당 5만 원 어때? 홍 시장, 이 페이스북에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포문을 열었죠. 조용히 반성하며 사는 줄만 알았더니 요즘 부쩍 언론에 나타나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국토균형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윤 전 의원이 주제 넘게 떠든다는 겁니다. 윤 전 의원이 과거 KDI에 근무했던 이력을 소소한 경력으로 깎아내리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 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 입 이제 그만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거리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상한 인터뷰어는 이 CBS 김현정 앵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홍 시장 최근 김 앵커와 생방송 인터뷰 도중 전화를 끊어버린 일이 있었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심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 말은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자합니까? 아이고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럴 때 없다.
이제나 끊읍시다. 아,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홍 시장님. 아니 홍 시장님.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윤 전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홍 시장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먼저 자신은 땅 투기가 아니라 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이 사실관계부터 정정을 했죠. 방송에서 이 TK 신공항을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예비 타당성 기준 완화를 문제 삼았을 뿐이란 겁니다. KDI 근무 시절 국토균형개발과 관련된 여러 예타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을 맡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시장에게 제발 이런 꼰대 기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두 사람 간 입씨름은 홍 시장이 재응수하면서 2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홍 시장은 예타 완화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이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긴다고 하는 건 왜곡된 시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잠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 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일천한 식견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지식의 한계만 노정된다. 꼰대라는 지적에도 발끈했습니다. 이 꼰대 이미지 덧씌우기도 본질을 피해가는 어거지 반론이라는 건데요. 그러자 윤 전 의원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꼰대라고 맞섰죠. 나이를 권력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를 찍어 누르는 태도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균형 발전 이슈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토론이 썩 내키진 않았나 봅니다.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토론에 지기 위해서 나간 토론은 난 토론 아니라고 봅니다. 윤 전 의원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 모양입니다. 이 무안공항 등 여러 지역공항의 실패 사례를 들며 홍 시장이 쌍팔년도식 발상을 고집한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옛날 사고를 고집한 게 바로 꼰대라고 직격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구와 광주가 공항이 없어서 낙후했나요?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그 밥에 그나물 구태 정치인들을 계속 뽑아줬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입니다. 영호남의 구태 정치인들이 땅을 같이 판다고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를 바꿔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사이 악연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윤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런 평을 남겼었죠. 앞서 홍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된 지난달 24일 당 의원들 이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채팅방에 윤 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자 이런 톡을 남겼다는데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주제도 모르고 나선다고 비판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근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모든 후보,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후보, 또 범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윤 전 의원이 망둥이가 숭어보다 높이 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망둥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부딪혔는데요. 2021년 8월 이 홍 시장이 유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던 시기죠. 당시 홍 시장은 윤 후보의 조국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을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했다고 발언했던 바 있는데요. 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홍 시장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조국 수사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듬해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윤 전 의원에게 이 희화화라는 말을 되갚아 줬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의 후보로 나서자 윤 전 의원이 그 맞수로 떠올랐죠. 그러자 홍 시장이 윤 전 의원을 공천하면 공천 희화화라고 비꼰 겁니다. 물론 이를 들은 윤 전 의원의 태도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 오늘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에게 줌인해봤습니다. 이 감정의 골이 깊은 두 사람, 앞으로 여러 사안을 두고 종종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한번 직접 만나서 앙금을 풀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우리 한 잔씩 마시고 다 털어버리고 있자. 어? 야, 왜들 그렇게 싸우는 거야? 우리 나이가 올해 몇이야? 어? 네. 자, 윤희숙 전 의원과 홍준표 시장의 설전은 TK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이제 논란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법안 내용이 대체 어떤 거예요? 네, 지난 13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법안은 군 공항 부지를 매각 또는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신공항 건설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국비로 지원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인데요.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공항 특별법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0년 9월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최초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지난해 8월 대구시가 이 수정 보완을 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이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지역에 건설이 되는데요. 주변 지역은 이 첨단 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빠져나간 이 대구 시내 종전 부지는 첨단 산업, 관광, 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철우 경북지사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윤희숙 전 의원이 지방의 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을 언급해서 지방공항 운영에 대해서 오해를 낳았다 비판을 했습니다. TK 신공항이 확장 이전되면 대한민국 군사력 보강은 물론이고 한류를 타고 전 세계 관광 물류 기지로 역할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이 포퓰리즘 같은 비난 보도 이전에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해서 가짜 뉴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임기 내에 개고기 종식을 약속했잖아요. 대한육견협회가 반발 성명을 냈다는 거죠. 네, 대한육견협회는 우월한지를 이용해서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건 정치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여사가 개고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하자 이태영호, 김민석 의원이 앞장서 개고기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식용견 농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육견협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를 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 이렇게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단순히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 예를 들면 이제 영세한 식용업체들에게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아마 그 세부 지원 방안은 추후에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속보도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